전 시간에 우리가 순열을 거의 마지막까지 했는데 조금 하나 남았죠. 벌써부터 순열이 뭐고 조합이 뭔지 헷갈리시면 곤란한데 아직 조합에 대한 얘기는 시작도 안 했거든요. 지금 참고로 그쵸? 지금 순열만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헷갈리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순열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요. 뽑고 나서 그 이후에 행동이 없으면 조합. 뽑고 난 애들을 한 줄로 세운다. 뭐 어디에 앉힌다. 사진을 찍는다. 등등과 같이 추가적인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 때문에 얘네들이 자리 바꾸면 다른 건데 라는 개념이 생겼을 때가 순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학교에서 하는 것들 중에 반장, 부반장 뽑기, 그 다음에 뭐 여자들만 이웃해서 한 줄로 세우는 뭐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등등. 아니면 뭐 숫자 카드 뽑아가지고 세 자릿수 만들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순열에 대한 대표적인 예들이죠. 252페이지에 있는 기본 문제 17-6번도 아마 중학과정에서 한 번 정도는 봤을 법한 순열의 대표적인 예제입니다. 5개의 숫자 1, 2, 3, 4, 5를 모두 나열하여. 모두 나열하여 5자리 자연수를 만들 겁니다. 1번, 2, 5자리 자연수는 몇 가지가 있는가? 해본 적 있죠? 그쵸? 1번 카드, 2번 카드 이게 아마 카드로 많이 나왔을 거예요. 1번부터 5번까지 숫자 카드가 각각 하나씩 있다. 이 5장을 모두 뽑아 만의 자릿수를 만든다면 나올 수 있는 종류는 몇 가지인가라고 할 때 만의 자리에 올 수 있는 방법의 수 1000, 100, 10, 1의 자리에 각각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다음과 같으므로 싹 다 곱한 몇 가지? 총 120가지다. 그치? 이렇게 했던 적 있어 없어? 있죠. 이거를 굳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굳이 이거 5PO 아니냐 또는 5팩토리얼 아니냐라고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그냥 중학교 때 하던 방식 그대로 곱하시면 돼요. 이게 순열이 되는 건 이해가 가요? 이게 왜 순열인지는? 넘어갑시다. 2번 32,000보다 작은 자연수가 몇 개 있네요. 32,000보다 작은 거는 만의 자리 또는 만의 자리와 천의 자리 상황에 따라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만의 자리가 1로 시작하는 수들은 다 작겠네요. 그쵸? 또 두 번째, 만의 자리가 2로 시작하는 수들도 다 32,000보단 작겠죠. 만의 자리가 3으로 시작했지만 천의 자리가 1로 시작하는 수들도 다 32,000보단 작을 거고요. 이걸 제외하면은 모두 32,000보단 클 겁니다. 이해가죠?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보다시피 이거 되게 단순한 문제예요. 이거 문제 중에 상당수가 중학교 과정입니다.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따라서 이게 몇 가지겠어 하면은 일단 숫자 1은 이미 쓴 상태니까 남은 4장의 카드로 4자릿수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이만큼이죠 뭐. 24가지. 그래서 똑같죠? 반대로 얘는 어떻죠? 얘는 이미 숫자 카드 2장을 쓴 거나 마찬가지라 남은 카드 3장을 배열하는 거니까 이만큼 있겠네요. 정답은? 셋 다 더한 거지 뭐. 더하기 하는 이유는 알겠죠? 곱하기가 아니라 더하기입니다. 54가지. 이해가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 문제 쉽지 않니? 이런 건 딱 중학교 레벨 아닙니까? 딱 문제가? 그렇지? 그냥 중학교 때 배웠던 것도 일부 복습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요 책에서. 3번. 그 중에서 5의 배수는 몇 개인가요? 이 2번에서 구한 2번 중 5의 배수는 몇 개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5의 배수 판별법이 뭐가 있죠? 우리가 각각의 배수 판별법 몇 가지 배운 게 있었어요. 그쵸? 예전에 한번 정리해 놓은 것 같은데 2의 배수, 5의 배수, 4의 배수, 3의 배수, 9의 배수, 뭐 11배수 이런 건 안 해도 되고요. 네.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1의 자리가 0 또는 5지. 따라서 2번 답 중에서라고 했으니까 여기 케이스에다가 여기다 5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쵸? 2의 자리에는 무조건 5가 와야죠. 그래 5의 배수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케이스는 몇 가지겠어요? 이제 세 칸만 채우면 되는 거죠? 3, 2, 1 6가지. 두 번째 케이스 똑같죠? 3, 2, 1 6가지고. 세 번째 케이스는 숫자 3개를 이미 다 쓴 상태니까 나머지 두 숫자만 쓰면 되겠죠? 2 곱하기 1 이해 가죠? 네, 그렇게 해서 총 14가지다. 까지 해서 이제 순열에 대한 예시가 끝났습니다. 예전부터 이거 경우의 수 할 때 학생들이 순열과 조합을 되게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느 것까지 내가 해봤냐면은 센 문제집이 있어. 되게 유명한 문제집이지? 되게 대중적인 문제집이야. 그치? 센 문제집에서 그 순열 조합 나오는 파트의 모든 문제를 다 타이핑 해가지고 이쪽은 순열, 이쪽은 조합해가지고 좀 순열 조합 좀 구분 좀 하라고 한 페이지 한번 정리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별짓을 다 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잘. 이거 진짜 어렵긴 어렵나 봐. 순열과 조합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한 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구분 가능. 그러니까 바꾸면 달라지는 거. 이해 가요?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반장, 부반장 있을 때 A, B가 뽑았다, B, A가 뽑았다. 조합의 세계에서는 얘랑 얘랑 같은 거 취급해요. 그냥 대표 2명이네.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근데 순열의 세계에서는 얘랑 얘랑은 다른 거죠. 왜냐면 A가 반장이고 이건 B가 반장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가지로 세는 게 순열이고요. 이걸 한 가지로 세는 게 조합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모르겠죠? 조합을 배워봅시다. 253페이지. 내가 순열 맨 첫 시간에 했을 때 내가 분명히 조합도 살짝 언급을 했었거든? 기억이 나?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다. 그래서 그것들을 일렬로 나열한다.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 이렇게 하는 게 순열입니다. 기호로는 NPR을 쓴다고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설명했었죠. 여기까지가 조합입니다. 다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 방법의 수를 조합이라고 하고요. 보통 n개에서 r개 뽑을 때 기호로 NCR, 컨비네이션의 약자, 컨비네이션, 많이 들어봤던 단어죠? 컨비네이션의 약자인 C를 써서 NCR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느냐? 당연히 이 이후까지 과정을 거친 게 얘라며. 그러니까 얘랑 얘랑의 계산 관계식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n개에서 r개를 뽑는다. 내가 저번에 얘기했죠. 이 그것들이 무엇을 지칭하는 거라고? 이 r개 뽑은 걸 지칭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 5 팩토리얼. 그치? 9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수. 9 팩토리얼. 그러면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수는 뭐야? r 팩토리얼이죠. 따라서 이런 거예요. NCR을 구한 다음에 R팩을 마저 계산하면 NPR이 나옵니다. 이해 갔나요?
그래서 순열과 조합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조합을 계산하는 법을 알 수가 있죠. NCR은 어떻게 계산한다? R팩분의 NPR. 근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NPR을 팩토리얼로 계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분자는 N팩이고요. 분모가 이거 두 개를 뺀 얘 팩토리얼. 이게 NPR이었죠. 이 NPR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이 NPR을 뭐하자? R팩으로 나눈다기 때문에 이 값을 R팩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NCR은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중학교 버전으로 하나 다뤄본다면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6명 중에서 우리 반대표 2명을 뽑는다. 이거를 분명히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에서 배웠다 이거지. 그치?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다? 니들 분명히 첫 번째 대표를 뽑을 방법의 수, 두 번째 대표를 뽑는 방법의 수에서 그 반대표가 A, B 순이 아니라 B, A 순으로 뽑힐 수 있기 때문에 나누기 2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그런데 이것을 조합으로 해석할 수 있나요, 일단? 서로 다른 6명 중 2명 뽑기. 잖아요. 뽑은 애들 갖고 뭐 할지는 아무것도 안 나왔어. 그치? 뽑은 애들한테 1등한테 넌 반장해, 2등한테 넌 부반장해 하는 것도 아니고 1등한테는 넌 팀장해, 2등한테는 넌 팀원해 하는 것도 아니고 그치? 그냥 뽑고 끝이라고. 우리 반 대표는 너희 둘이야. 동등한 자격이지. 그것이 바로 조합이고요. 그럼 이것을 기호로 쓰면 뭐라고 쓰는지 알겠어? 6명 중에 2명 뽑기니까 6시 아닌가요? 그쵸? 그럼 6C는 어떻게 계산해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하면은 네, 6P2를요 2팩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자, 6P2를 계산하는 방법 여러분 배웠죠? 두 가지 알려줬어. 하나는 팩토리얼로 계산하는 방법, 하나는 숫자 적는 방법. 6부터 몇 개 적어요? 2개 적어요. 6, 5 이렇게. 그리고 뭘로 나눠요? 보다시피 2 곱하기 1로 나눠요. 그러지 않냐고. 너희가 배웠던 공식 이거 아니냐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은 2로 나누는 게 아니었던 거죠. 사실은 2로 나누는 게 아니라 2 곱하기 1, 2팩으로 나눴던 거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 중학교 버전에서는 요거까지는 좀 너무 예바거든. 그래서 그냥 나누기 2만 한다는 것밖에 안 배울 뿐 여기서는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팩토리얼로 나눈다라고 하는 거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거 이해 갔어요? NCR과 NPR이 이게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하는 건 조합, 그 이상 하는 게 순열이에요. 예를 들어서 645라고 알아요? 645? 이거 영화였잖아요. 얼마 전에 추석 특집으로 하던데. 645 알아요? 말 그대로 645잖아요. 그쵸? 이게 무슨 뜻이에요? 로또! 로또 몰라요? 로또? 로또는 구입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나요? 로또라고 하는 것이 1번부터 45번까지 45개의 공이 있는데 이 중에 순서에 상관없이 6개의 숫자가 일치하면 1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금 주는 거 있죠? 이런 로또 값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1등이 돼도 뭐 몇십억 안 한다는데 옛날에 1등이 최대 140억인가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가 좋았는데 네, 어쨌든 645 알아요? 645에서 나올 수 있는 공의 조합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내가 방금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45개의 공 중 순서에 상관없이 6개의 공만 뽑으면 돼요. 그러니까 1, 2, 3, 4, 5, 6 뽑은 거랑 6, 5, 4, 3, 2, 1 뽑은 거는 같다 이거죠. 이게 뭐의 개념입니까? 조합의 개념이죠. 이해 가죠? 따라서 전체 가지수는 이만큼 나오고요. 45 컨비네이션 6. 계산을 한다면 45 퍼뮤테이션 6을 6팩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45 퍼뮤테이션 6이니까 45부터 6개의 숫자 44, 43, 42, 41, 40을 6팩 즉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면 되고요.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은 대략 816만인가? 800 어쨌든 810 몇만쯤 나올 거예요. 800만 가지가 있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대략 800만 가지 수가 있습니다. 로또에 한 장 샀을 때 당첨된 확률은 800만 분의 1이라는 얘기죠. 뭐 그런 식으로 경우의 수 할 때도 많이 등장하는 거죠. 로또 사행성이라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원래 로또나 뭐 포커 재미있는 게 우리나라는 이 문제들이 전부 다 뭐 주머니에서 공 뽑기 아니면은 또 뭐지 뭐 반장 부반장 성 이런 거밖에 안 나와요. 그죠? 미국 책들은 보면 어떤 줄 알아요? 이 통계 쪽 확률 쪽 문제들이 전부 다 원표 뽑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거 나와요. 걔들은 문제가 걔들은 포커 문제가 나와요. 실제로 아주 친숙할 거야. 걔들은 트럼프 카드 갖고 맨날 노니까. 어쨌든 네, 뭐 도박을 살짝 가미해야 이 부분이 좀 재밌게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안 그러면 되게 지루하고 되게 힘들어요. 이거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이거 이해 갔어요? 그러면 조합을 공식으로 하나 배웠으니 몇 가지 또 기본 성질들, 뭐 몇 가지 계산법 등등을 배워야겠죠? 예를 들어서 일단 계산하는 법 몇 가지를 좀 알려주자면 약간의 이제 어떻게 할까 순서를 일단 이 식에 의해서 첫 번째 NC형이 얼마인지 알겠어요? NC형을 말 그대로 한다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0개 뽑기예요. 그쵸? 서로 다른 N개에서 0개를 뽑는다? 이게 무슨 소리야? 0개를 뽑는다가 0가지 아닌가 싶겠지만요. 여기다가 N에다가 아니, R에다가 0 대입하면 뭐가 되겠어요? 요 식에다 R에다 0 대입하면은 분자는 N팩이고 분모는 N팩 곱하기 0팩 아닌가요? 우리 저번 시간에 0팩을 1로 정의하지 않았나? 0팩을 1로 정의합니다. 요거 먼저 할까요? 두 번째 NCN 이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NCN은 N개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를 다 뽑는 경우의 수잖아요. 그쵸? 한 가지 아닐까? 그렇죠. 그럼 NCN이 한 가지라는 걸 이 식 갖고 설명할 수 있을까? 그렇죠. 왜냐면은 분자는 N팩, 분모는 0팩 곱하기 N팩이거든. 저번 시간에 우리가 0팩을 1로 정의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 가지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이해 가요? 이거 어차피 1이니까 약분할 수 있잖아. 이게 그치?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얘도 같은 거 아니야? 얘랑 모양이? 얘도 한 가지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생각과는 좀 다를 거예요. 서로 다른 N개에서요. 0개를 뽑는 방법은 한 가지로 보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요? 0개를 뽑는 방법을 한 가지로 봐요. 이거를. 지금은 와닿지가 않죠. 집합에서 일종의 이제 공집합의 개수 찾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약간 그렇게 그때 가면 좀 느껴질 거고 좀 특이한 거니까 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특이한 거니까. 두 번째 NC1은 뭘까요? 이건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여러분은 그 시험 범위 중에서 대부분 한 개 뽑는 걸로 나오거든요. 뭐 공을 뽑아도 한 개를 뽑고 이런 식으로. NC를 몇 가지일 것 같아? 이게 N가지겠죠. 서로 다른 N개에서 한 개 뽑는 방법은 N가지 아닐까? 말 그대로야. N에다가 1, R에다 1 대입해보라고. 그럼 분자는 N팩이고 분모는 N 빼기 1팩 곱하기 1팩 아닌가요? 그쵸? 1팩은 어차피 1이니까 생략하고요. N 빼기 1팩분의 N팩이면 N 아니겠냐고. 이해 가니? 뭐 이런 식의 이제 기본적인 계산도 가능할 거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건 그냥 내가 쓴다는 거는 별 의미 없어. 이렇게 쓰는 것들은. 일단 중요한 공식을 하나 알려줄게요. 첫 번째 여러분이 외워야 될 중요한 공식은 바로 얘입니다. NCR은 NC N 빼기 R과 같다는 건데요. 쉽게 말하자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와 서로 다른 N개에서 N 빼기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같다 이겁니다.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A, B, C, D, E, F 6명 중에서 우리 반대표 2명 뽑기. 이 방법의 수가
대표를 안 나가고 나머지 사람은 모두 응원을 할 거야. 이해가? 그러면 응원할 4명 뽑기. 이거랑 같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해가죠? 자, 오늘은 내가 2명 뽑아서 우리 반 대표로 보낼 거야 하면은 선생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내일 뽑아요. 그래? 그럼 오늘은 반대표 2명을 뽑지 않고 반대표에 안 뽑혀가지고 우리 반 대표로 응원을 할 사람 4명을 뽑을게. 와, 신난다. 이게 딱 조삼모사죠. 여러분이잖아요. 딱 그쵸? 수준이 무슨 말 이해가죠? 이거 같은 거 아니야 둘이? 이거나 같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6명 중에 2명 뽑는 6시2가 6명 중에 4명 뽑는 6시4랑 같다 이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요? 이걸로 이해가 안 가신다면 어쩔 수 없죠. 다르게 증명을 해줘야겠네요. 증명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좌변에서 우변 가는 게 아니라 우변에서 좌변 가는 거 하면 되겠죠? 우변에 있는 모습 뭐라고요? NC, M 빼기 R. 자, 컨비네이션, 조합을 팩토리얼로 하면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해 가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분자는 왼쪽 거의 팩토리얼. 이해 갔죠? 다시 한번 NCR을 팩토리얼로 계산하는 방법은 일단 분자는 왼쪽에 있는 숫자의 팩토리얼이고요. 분모는 2개의 팩토리얼입니다. 그쵸? 하나는 뒤에 있는 숫자, 하나는 이렇게 뺀 거의 팩토리얼. 그쵸? 이해 가죠?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7C2 나오면 분자는 7팩, 분모는 뒤에 있는 2팩과 뺀 5팩. 이 2개의 곱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NC, M 빼기 R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분자는 왼쪽 거 팩토리얼이니까 M팩. 그쵸? 분모는 뒤에 거 팩토리얼과 뺀 거라 그랬죠? 그러면 N에서 M 빼기 R을 빼면 뭐예요? 이거 R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보다시피 그냥 썼더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게 뭐야 보다시피 이게 보다시피 NCR 아니요? 그러니까 얘랑 같다 이거죠. 뭔 말인지 얘가 둘은 같은 거예요. 아까 더 쉬운 버전도 얘기했잖아요. 그쵸? 우리 반 대표로 나갈 2명 뽑는 방법의 수나 응원할 4명 뽑는 방법의 수는 같지 않겠냐고요. 이해가요? 다시 한번 말한다면 7C2랑 뭐랑 똑같다? 7C5랑 같다 이거예요. 7C2랑 7C5랑 같아요. 왜? 이거 계산하면 분자 팩토리얼, 뒤에 숫자 팩토리얼, 뺀 거 팩토리얼. 같잖아. 둘이 똑같잖아. 그치? 이해가죠? 첫 번째, 컨비네이션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저게 나오면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느냐? 당연히 이거 7팩이니까 분자에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쓰는 거고, 그치? 분모는 2팩이니까 2 곱하기 1과 5팩이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쓰는 거예요. 이해가죠? 근데 이거 잘 보면 어떤 줄 알아요? 상당 부분이 약분됩니다. 그쵸? 왜? 5, 4, 3, 2, 1 똑같은 거 아니에요? 분모 분자에 있는 것들은? 곱하기가 약분되죠. 상당수가 약분돼요. 따라서 요만큼만 남죠? 요만큼에 주목해 보세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아까 배웠던 뭐 이거 아니냐고 2패 7P2 이거 아니냐고. 그치? 이게 그거 아니에요? 이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기를 7C를 계산할 때 보통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7C는요 7부터 2개를 적어요. 어디에? 분자에. 그게 순역이었으니까. 그 내가 방금 2개 적었나요? 네, 2팩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해 가죠? 뭐라고요? 다시 7부터 몇 개를 적어요? 2개를 적어요. 분자에. 7 곱하기 6 이렇게. 그 다음에 분모에는 뭘 적어요? 2팩을 적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야? 7부터 5개 적어요? 좀 많은데? 뭐라는 거야? 7부터 5개, 7, 6, 5, 4, 3일 거 아니야, 그치? 이걸 5팩, 5, 4, 3, 1로 나눠? 해도 되죠? 왜? 5, 4, 3 약분하면은 남는 건 똑같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은
아까 방금 배웠잖아요. 이거 고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7CO5는 7CA랑 같아. 따라서 7C, 7부터 2개 적고 2팩 나누기. 이해 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법을 어느 정도 좀 익혀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8C3 나왔어요. 무슨 뜻이에요? 8부터 3개 적어요. 그리고 3팩으로 나눠요. 6 보이죠? 약분되죠. 그쵸? 7, 8이 얼마? 56까지입니다. 이해 가나요? 뚝뚝뚝 할 수 있겠어요, 계산? 9, 10, 7 나왔어요. 9 컴비네이션 7. 이거는 9, 10, 2랑 같은 건 이해 갔어요? 9명 중에 7명 뽑는 거랑 9명 중에 2명 버리는 거랑 똑같지 않나요? 따라서 뭔 말인지 이해 가죠? 이거 뭔 말인지, 그치? 나머지를 뽑는다고 생각해서 뽑는다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9부터 몇 개 적어요, 숫자? 2개 적고요. 분모는 2패. 약분하면 4니까 9, 4, 36까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컨비네이션 계산하는 것을 어느 정도 좀 해서 속도를 좀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까지 이해하셨어? 이게 조합입니다. 조합이란 일단 정의는 저렇고요. 저 정의에서 파생된 게 순열이기 때문에 조합과 순열은 되게 밀접한 관계를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장은 비슷해요. 생긴새가. 뒤에 추가되는 조건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게 순열이 되기도 하고 조합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초반에 이거 이제 가리는 게 좀 중요합니다. 이게 순열 문제구나, 조합 문제구나. 그랬을 때 계산은 어떤 관계식이 있더라와. 특히나 이게 조합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몇 개의 추가식이 존재해요. 이런 것처럼 몇 개의 추가식을 적당히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식을 살짝 바꿔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다? 학교 시험에서 6명 중에 4명한테 대표 주기든 6명 중에 2명한테 명찰 뺏기랑 같은 거네. 약간 느낌이 드니까 6C랑 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풀 수 있다는 거 정도.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렇다면 문제를 풀어야지. 지금 열심히 나가야 돼. 과연 우리 기말고사 전까지 이거 끝낼 수 있나요? 우울하죠? 안 우울하죠? 괜찮죠? 살만하죠? 256페이지. 이 파트는 진짜 어렵긴 해. 뭐 이건 나도 공감해요. 예전에 얘기 안 했나요? 옛날에 쌤이 처음 학원계에 이제 발을 디딜 때 그때 안 했으면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 처음 학원 일에 발을 디딜 때 그때 원장 쌤이 했던 말이 있어요. 아유 뭐 믿음직스럽다라고 막 칭찬을 막 띄워줘요. 처음에는. 그러다 무슨 말 했는지 알아요? 나중에 경우의 수 파트 수업하다가 힘들면 본인이 직접 도와주겠다. 강의를 대신 해주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원장쌤이. 그때 당시 원장쌤이. 그러니까 내 실력은 인정해도 경우의 수 수업은 어려울 거야. 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셨죠. 처음엔 잘 몰랐는데 수업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잘 돼요. 어렵구나. 뭐가 어려워? 머릿속에 있는 걸 전달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나는 이해 갔는데 애들은 이해 못했거든. 뭐 이런 거 많거든요. 특히 이 파트가. 이 파트가 참 어려운 파트입니다. 자꾸 기죽이면 안 돼요. 죽지 마세요. 1번 문제 2 곱하기 제 책도 없나 봐. 넌 왜 책이 없니? 너요, 너 왜 책이 없냐고요. 아휴. 1번 문제는 다음을 만족시키는 n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조합도 당연하게도 순열과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말하지 않더라도 NCR 하는 순간 N값이 R값 이상, R은 0 이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제되고 있는 겁니다. 컨비네이션 역시 순열과 똑같게. 이거 1번은 그냥 계산법을 아느냐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NPR이 뭐라고요? N부터 R개 적기. 그치? N부터 R개 적기라는 차원에서는 N 빼기 1이에요. N 빼기 2 이렇게. N 빼기 R 더하기 1까지 빼는 거였고요. 혹여나 팩토리얼이 필요하다면 주어진 식을 팩토리얼로 이렇게 쓸 줄도 알아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오늘 추가로 배운 NCR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거의 팩토리얼로 정의하는 것밖에 안 해요. 원래는 NPR을 R팩으로 나눈다 이지만 뭐 어차피 N팩, N 빼기 R팩, R팩처럼 NCR 같이 이제 컨벤션 같은 경우는 보통 팩토리얼로만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뭐 계산법 자체는 아까 해봤으니까요. 그러면 저거 3개 다 고칠 수 있겠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쵸? 이게 뭐요? n부터 2개 적기 아니야? n 곱하기 n 빼기 1 이렇게 더하기 4 곱하기 nc4는 뭐죠? 일단 분자는 n부터 4개 적는 거고요. 이렇게. 그쵸? 분모는 4팩토리얼이란 말이에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는 np3은 또 뭐야? n에서 3개 곱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안 가? 저기 곱하기 이거 뺄 거 그랬다.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각각을 이렇게 고친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어떻게 하지? 이렇게. 그리고 아까 내가 기본적으로 컨비네이션, 퍼뮤테이션 둘 다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누가 봐도 NC, NP, N이 2 이상, NC4, N은 4 이상, NP3, N은 3 이상 고로 N은 4 이상만 가능해요. 이해 가요? 여기 안 써있나요? 어쨌든 N은 4 이상만 가능한 거예요. 이해 가죠? 자, 주어진 게 몇 차 방정식 모양이죠? 4차 방정식 모양이죠? 그러니 그냥 전개하고 풀려면 되게 빡세죠. 저번 시간에 배웠죠? 약분이 가능한 게 꽤 많습니다. 양변에 똑같이 있는 뭐? n 곱하기 n 빼기 1, n 곱하기 n 빼기 1, n 곱하기 n 빼기 약분 가능하잖아요. 그죠? 왜 약분이 가능하다? n이 4 이상이니까. n 곱하기 n 빼기 1은 0이 안 나오겠지 뭐. 양변이 0이 하는 수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그쵸? 따라서 맨 앞에는 뭐만 남죠? 2만 남죠? 플러스. 요 4도 약분한다고 칠까 이렇게? 그럼 이건 6분의 해가지고 요거 2개만 남겠네요. 는 이쪽은 n 빼기 2만 남았죠. 4차 방정식이 아니라 보다시피 뭐 푸는 거다? 2차 방정식 푸는 거다 이겁니다. 양변에 6 곱하고 풀면은 답 나올 거예요. 안 할게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죠? 안 할게요. 2번. 이거 어떡하지? 증명부터 해줄까? 20 컨비네이션 R제곱 더하기 1과 20 컨비네이션 R 빼기 1 둘이 같대요. R이 얼마인지 구하시오. 이거는 하나를 추가로 더 배워야 되니까 여기 오른쪽에다 잠깐 뭐 좀 적어줄게요. 예를 들어서 6시 0, 6시 1, 6시 2, 6시 3, 6시 4, 6시 5, 6시 6까지 정의가 됩니다. 6은. 뭔 말인지 얘가 다시 아까 NCR이 뭐라고 했어? 범위가 이렇다고 했잖아. 그치? 기억이 나? 그러니까 R은 0과 N4 이거 되게 어색하죠? 나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다시 쓸까? 거꾸로 쓸까봐 이렇게 R의 범위가 0부터 N 그러니까 지금처럼 앞에 숫자가 6이면은 0부터 6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이거 외에는 정의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 가죠? 이해 가요?
내가 지금 쟤부터 얘까지 쭉 썼잖아요. 얘네들 크기 순서가 어떨 것 같아요? 느낌이? 뒤죽박죽일 것 같아요? 놀랍게도 이런 모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증가하다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값은 대칭인데요. 6C형이 얼마게요? 아까 분명히 내가 NC형 1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까? 그쵸? 앞에 숫자에 관계없이 뒤에가 0 나오면 1 나온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거 얼마게요? 1. 이거 얼마게요? 이것도 아까 했어요. 이거 NC1은 아까 내가 N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 사람들 생각이 있나요? 다시 6C1이 얼마일까요? 6이죠. 6C2 하면은 6C2 하면은 6 곱하기 5를 2 곱하기 1로 나누라는 뜻이니까 얼마? 15가 돼요. 이해 가요? 이거 15죠? 6C3은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약분하면은 20이 나와요. 이해 가죠? 이거 20이에요. 아, 귀찮다. 나머지 또 계산해야 돼? 뭘 계산해? 배웠잖아? 6C랑 6C4는 어떤 거예요? 서로? 같은 거죠. 6C1은 6C5랑 같은 거고요. 6C0은 6C6과 같습니다. 이해 가요? 이해 가요? 이게 뭐 한 건지는 알아요? 전에 누가 그러지 않았나요?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이게 좀 그거 하고 있는 건데? 그쵸. 모르죠. 네, 넘어갈게요. 그럼 숫자가 보다시피 점점점 커지다가 작아지는 거 보여요? 이거 증명해 볼래요, 여러분? 왜 숫자가 커지다가 작아지는지? 안 할게요. 해줄까요? 관심 없죠? 안 할게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6C2와 6C 네모가 같다면 네모에 들어갈 수는 누구일 것 같아요? 6C2랑 6C 네모가 서로 같다면. 그러니까 6C2, 6C 네모에서 전부 다 6으로 시작하는 이 커뮤니케이션들은 보다시피 숫자 값이 증가하다가 감소해요. 그쵸? 이해 가냐고요? 완전 대칭적으로. 그럼 증가하는 도중에 한 번 같을 거고 감소하는 도중에 한 번 같지 않겠어요? 같은 값이 나온다. 무슨 말 이해가? 위로 블록한 이차 함수랑 상수 함수가 교점 두 개 아니냐고요. 이렇게. 이거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 작은 숫자는 누구고요? 얘겠죠. 2. 그 숫자는요? 배웠잖아요. 방금. 이거 6 빼기 2 하면 4. 이해 가요? 이해 가요? 따라서 이 둘이 같으려면 이 둘은 뭐예요? 보다시피 앞에 숫자 2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20C0, 20C1, 20C2, 20C3, 20C4, 20C20까지 적으면 걔네도 숫자가 똑같이 커졌다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컨비네이션들끼리 서로 같게 나오려면 쉽게 말해서 2차 함수에 요각과 같은 값이 나오는 곳은 요각 또는 대칭축의 대칭 2가 이 두 개가 있다 이거예요. 이해 가요? 큰일 났네요. 따라서 이 둘이 같아지려면요. 첫 번째 R제곱 더하기 1이 R 빼기 1과 같거나 아니면 R제곱 더하기 1과 R 빼기 1을 더한 값이 20이 나와야 돼요. 이해 가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6C2가 6CR과 같다면 R이 2이거나 아니면 2 더하기 R이 6 나와야 한다 이거죠.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이게 지금 그거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이거 하려면 먼저 뭘 알아야겠어? 아, 컨비네이션이란 값이 점차 커지다가 그 다음은 감소하는구나. 이걸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걸 증명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처음 하는 수준이니까 증명은 나중에 시간 되면 나중에 다시 해줄게요. 뭐 못 해줄 수 있어요. 참고로. 그럼 뭐 너희가 알아서 하시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컨비네이션 값은 점차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라는 사실로부터 가능성은 두 가지인 걸 알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2차 방정식이잖아. 그치? 이거 풀면 R제곱 빼기 R 더하기 2는 0이죠? 이거 혹시 허근 나오는 거 이해 가요? 이 2차 방정식 풀면은 판별식이 음수거든요. 허근 나와서 왼쪽에서는 R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허수잖아요. 참고로 여기서 쓸 수 있는 R 값은 당연히 이거 다 0 이상 20 이하의 정수여야 돼요. 그쵸? 허수가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뒤에 거 풀면 어때요? 이거 플러스에 마이너스를 지워지고 R제곱 더하기 R 빼기 20은 0이네? 그러면 R 더하기 5와 R 빼기 4로 이렇게 인수면 되는 거죠? 그럼 R은 마이너스 5 또는 4일 텐데 마이너스 5를 여기다 대입해버리면 이 뒤에 있는 값이 정의되지가 않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5가 아니라 4가 정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이거 왜 둘밖에 안 나오는지를 설명하려면 아까 얘기했죠. 컨비네이션 값이 점차 커지다가 감소한다는 걸 따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아직은 증명까지는 에바고요.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알고 있고요. 필요하면 증명해서 쓰시면 됩니다. 3번 얼씨구. 이 3번 내용이 이게 이제 아까 살짝 언급한 파스칼의 삼각형 증명 중에 하나입니다. 아휴, 나중에 확률과 통계 가서 열심히 하시고요. 일단 주어진 식이 성립함을 보여라죠. 증명하는 문제죠. 그쵸? 다음이 성립. 여러분 책과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얘랑 앞뒤가. 그쵸? 뭐 그게 그거잖아요. 앞뒤가 바뀌는 거 문제 없잖아요. 그쵸? 예. 이거 2개 더한 게 저거랑 같은 걸 증명하라 이거예요. 이것도 전에 했던 것처럼 일단 수식 자체로 증명하는 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그 뽑기니까 어쨌든 조합이면 뽑기잖아요. 뽑기. 뽑기라는 그 룰 자체로 이해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는 이 공식은 사실 좀 어렵고 응용도가 되게 높아서 나중에 확률과 통계 가면은 본격적으로 이거에 대한 걸 배울 겁니다. 뭐 이거랑 유사하게 생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배울 파스칼 삼각형과 연관이 있고 또 그걸 또 한 단계 응용한 또 하키스트 패턴도 있고 별거 다 있어가지고 정말 신나게 될 거예요. 나중에 가서 신나게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아직 몰라도 돼요. 일단 첫 번째 증명만 해볼게요. 먼저 증명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좌변이 우변되는 걸 증명할 겁니다. 우변을 쪼개서 다한 것 같구나. 그건 힘들어요. 얘가 NCR을 쪼개면 다한 것 같구나. 이게 하긴 증명은 힘들거든요. 따라서 우변이 좌변되는 걸 증명할 거예요. 우변의 값이 뭐라고요? 이거 니들 교재대로 써줄까요? 그냥 써! M 빼기 1C R 플러스 M 빼기 1C R 빼기 1 이고요. 분자가 m 빼기 1 팩토리알, 분모는 r 팩토리알과 두 개를 뺀 m 빼기 1 빼기 r 팩토리알. 이것의 모양으로 m 빼기 1cr이 나옵니다. 이해 가나요? 플러스 뒤에 건 역시 팩토리알로 고쳐주면은 분자는 왼쪽 거 팩토리알 했던 거 기억나요? 분모는 뒤에 거 팩토리알과 두 개를 뺀 팩토리알입니다. 뺀 게 m 빼기 1에서 r 빼기 1을 빼는 모양이죠. 이렇게. 이해가 가요? 아주 죽겠죠. 그쵸?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미 3월달부터 이미 스포를 했고 경고를 했다 이거죠. 나는 나중에 고등과정 올라가서 뒤지기 힘들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 좀 하라고. 그쵸? 그렇게 내가 제발 하면서 사정사정 했단 말이죠. 나는 분명히. 그러니 이제 와서 힘들다고 징징대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지금 기본 문제밖에 안 풀어주고 있는데 안 그래요? 뭐 유제도 안 풀고 연습 문제도 피드백만 조금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도 힘들다고? 오,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앞으로 더 힘들 텐데. 안타까운 말이지만 이런 말 하잖아요. 항상 내가 남아있는 수학 중에 오늘 배우는 게 제일 쉬워요. 알아요? 남아있는 수학 과정 중에 오늘 배우는 게 제일 쉽다고요. 안타깝지만
이거 이해 갔어요? 아, 단지 팩토리얼을 옮긴 것 뿐이잖아. 그치? 어느 자리에 뭐가 들어. 그래서 내가 니들한테도 그래서 아까 알려줬잖아. 이거 어떻게 한다고? 일단 왼쪽에 있는 숫자 팩토리얼 분자에 쓰고, 그치? 근데 아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분자는 왼쪽에 있는 숫자 팩토리얼, 분모는 뒤에 거 팩토리얼과 뺀 거 팩토리얼. 그쵸? 그래서 이렇게 쓴 거죠. 그대로 그냥 쓴 거에 불과하잖아. 그냥 그대로. 그치?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앞에는 R팩과 요거를 이렇게 고칠게요. M 빼기 R 빼기 1팩이라고. 뭔 말인지 이해가 똑같은 거니까. 분자 M 빼기 1팩이고요. 플러스 이쪽은 R 빼기 1팩과 이거 두 개 빼면은 M 빼기 R만 남습니다. 마이너스는 지워져요. 팩토리얼 분의 M 빼기 1팩이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 가죠? 자, 이제 여러분 뭐 할 차례일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거기 있는 그 답안지에 있는 그 풀이를 쭉 보면은 물론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렇게 말을 곁들여 주잖아. 그치? 이 해설이 들어가면 이해가 확 더 잘 되지 않아? 그렇지 않아? 너희들도 같은 글을 보더라도 옆에서 해석 버전을 같이 틀어놓고 보면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이해 팍팍 되지. 그치? 내가 지금 그거 도와주는 중이라니까? 수식이 복잡한 걸 나보고 어쩌라고. 안 그래? 이거 어떻게 간단할 건데 그럼 이거를? 근데 잘 보시면 이제부터 뭐 할 차례냐면요. 분수의 덧셈입니다. 보다시피. 근데 분모가 달라요. 뭐 해야겠어요? 통분이죠. 네, 통분이죠. 그럼 잘 봐보세요. 얘는 R팩이고 얘는 R 빼기 1팩이에요. 쉬운 예로 한쪽은 3팩이 분모에 있고 한쪽은 4팩이 분모에 있다고요. 여러분 뭘로 통분한다고 배웠죠?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분명히. 그쵸? 뭘로 통분해요? 3팩으로 통분해요? 4팩으로 통분해요? 4팩이겠죠? 그럼 이거 4팩 만들면 뭐 곱해야 돼요? 4 곱해야죠. 이렇게 분모분제 곱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이게 4팩 아닌가요? 그렇죠? 똑같아요. 이건 R팩이고 이건 R 빼기 1팩이에요. 이게 더 작은 숫자죠. 이게 더 큰 숫자고. 그렇죠? 뭘로 통분하겠어? 얘로 통분해야 돼요. 그럼 이쪽에 뭐 곱해야 돼요? 그렇죠. R을 하나씩 이렇게 곱해야죠. 이해 가요? 그래야 이게 R 팩토리얼 같아지지 않아요? 이해 가죠?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못 알아듣는다고? 그럼 어쩔 수가 없잖아. 이해 가요, 안 가요? 앙? 다시 볼게요. 얘랑 얘 어떤 줄 알아요? 잘 봐봐. 요건 M 빼기 R이고 요건 M 빼기 R에서 1을 또 뺐어. 그러니까 숫자가 이쪽이 더 큰 거 아니야? 얘는 하나 더 작은 숫자니까, 그치? 이게 더 큰 팩토리얼, 이게 작은 팩토리얼이라고요. 그럼 둘 중에 누구로 통분해요? 큰 쪽으로 통분해야죠. 얘로 통분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 뭘 곱해야 될까요? M 빼기 R을 곱해야죠. 그래서 왼쪽 분수에다가는 M 빼기 R을 분모 분자에 곱해서 오른쪽 분수에다가는 분모 분자에 R씩 곱해서 통분을 합니다. 그럼 분모가 통분되죠. 뭘로? R은 얘 R팩으로 통분되고요. 그쵸? M 빼기 R은요? M 빼기 R 팩토리로 통분되겠죠. 이거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두 개 덧셈하면 통분 예로 되는 거 이해 가죠? 왼쪽 분자, 오른쪽 분자 합치는 겁니다. 그쵸? 그럼 잘 봐보세요. 이거 인수분해 공통인수 보여요? 두 개 더할 때 공통인수가 누굽니까? 검정색이 공통인수 아니에요? M 빼기 1 팩토리얼? 그럼 검정색 공통인수에 M 빼기 1 팩토리얼을 묶으면 앞에는 누가 남고 M 빼기 R이 남고, 그치? 뒤에는 더하기 R이 남네? 더하기 R이잖아. 그치? 이거 지워지네요. 뭐야 이거? N 곱하기 M 빼기 1 팩이네? N 곱하기 M 빼기 1 팩토리얼이 M 팩토리얼 아닌가요? 그 보다시피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 안 그래? 뭐라고요? 우변에 있는 이 두 개를 덧셈했더니 지금처럼 합치돼서 하나 됐죠. 이렇게. 그쵸? 이게 뭐의 정의야? 이게 NCR 정의 아니었나요? 따라서 저변과 같다. 증명 끝입니다. 이해 가죠? 아니 이거를 이렇게 해야지. 그럼 어떡하는데? 나와봐. 그럼 이렇게 야 이거 증명을 팩토리얼로 증명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안 하고 다르게 할 수 있는 상황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한번. 아니 어떻게 해요? 이게 최선이야.
여기에 나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막 이 부가 설명 이렇게 TTS라고 하나? 텍스트를 읽어주는 설명? 이거 해주는 거죠, 여러분한테. 이해 갔어? Yes. 자, 이것을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내가 그리고 아까 분명히 어렵다고 했잖아요. 이걸 원래 그 뽑기가 조합이었으니까 뽑기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해봅시다. 이거를 쉬운 예를 들어줄 테니까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여기 예를 들어줄게요. 여기 1번 공, 2번 공 열심히 이렇게 설명하면서 써주는데 이걸 필기해서 여러분이 다시 복습하고 하는 건 니들 목 아니야 이제? 그걸 거기까지 내가 해줘야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8개의 공이 있어요. 1번 공부터 8번 공까지. 여기서 만약에 내가 공 3개를 뽑는다고 해볼게요. 잘 들어봐. 공 3개를 뽑아서 이것들로 100의 달수를 만들어야지. 이러면 순열입니다. 이해 가요? 공 3개를 뽑았어. 이건 조합이고요. 이해 가냐고 다시 해볼까? 8개의 공이 있어요. 3개의 공을 뽑았어. 이게 조합이라고요. 뽑았어. 그래서 아니 그냥 뽑았어. 난 뽑기만 했어. 마음에 들더라고 3개가. 그거 조합이라고요. 그 3개 갖고 뭐 할 건데? 하나는 목걸이 만들 거고 하나는 반지 만들 거고 하나는 팔찌 만들 거야. 그럼 그게 순열입니다. 이해 가냐고요. 조합과 순열이. 다시 한번. 1번 공부터 8번 공까지 8개 공이 있습니다. 오케이? 이 중에서 공 3개를 뽑았다. 이게 뭐라고요? 조합입니다. 이해 가요? 이해 가죠? 어려워요? 어떻게 이 다음 거 어떻게 벌써 1시간 지났어. 벌써 51분 지났어. 나 몇 문제 풀었다고. 나 오늘 이게 조합 끝낼 생각으로 왔는데 다음 주에 행렬 들어가고 연산 들어가야 시험 전에 다 끝날 거 아니야. 이해 갔냐고. 그럼 이게 몇 가지 영일수인 거야? 경우일수가? 83이죠. 8개 공 중에 3개 뽑기니까. 그쵸? 자, 근데 이 생각을 해봅시다. 뽑힌 3개 중에는 8번 공이 포함될 수도 있고 8번 공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특정한 하나의 공이 포함돼서 3개 뽑힐 수도 있는 거고 포함되지 않고 3개 뽑힐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8번 공을 포함한 상태로 3공을 뽑은 방법은 몇 가지일까? 그 얘기는 8번 공이 포함됐다고? 8이 여기 있다는 거잖아. 그럼 마치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미 얘는 뽑힌 상황인 거예요. 결국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 7개의 공 중에 2칸 채우는 2개 공 뽑기. 그쵸? 이게 몇 가지일까? 이게 72가지만큼 있어요. 이해 가요? 다시 8개의 공 중에 3개의 공을 뽑을 건데 8번 공을 꼭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라고 하면은 이미 8번 공은 꼭 뽑는다고 했으니 이미 한 칸은 미리 채워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쵸? 실질적으로는 7개의 공 중에 2칸만 채우면 되는 거죠. 따라서 72. 이거 이해 갔어요? 그럼 8번 공을 포함하지 않고 3개의 공을 뽑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이건 마치 8번 공이 애초에 없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어차피 안 뽑을 거니까. 어차피 안 뽑을 8번 공이 이거 공은 버렸다고 치고 7개의 공 중에 3개 뽑으면 돼요. 이게 몇 가지예요? 73이에요. 따라서 이거 2개 더한 게 얘랑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 얘기입니다. 알아듣겠어요? 이게 저거 얘라고요. 8C3이란 무엇이냐고? 7C3과 7C2를 덧셈한 거 이게 그 얘기라고요. 지금 이게 이걸 일반화시켜서 이제 증명해 버린 거죠. 이거를 이 아이디어를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잠깐 쉬었다 할게요.